서울의 청계천이 성공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전 세계의 초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청계천이 바로 이곳을 벤치마킹했다고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2024년 여름 중국 중앙방송 CCTV는 한 여성 프로듀서를 한국으로 파견합니다. 임무는 단 하나. 청계천 복원의 허구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장면은 준비해온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르는 물줄기 위로 날아오른 원앙 한 쌍. 그리고 그녀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문건 하나. 그녀는 청계천이 벤치마킹한 바로 그곳에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진짜 시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베이징 중앙방송 본사 13층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차갑게 내려오는 에어컨 바람 아래 손끝은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뜨거웠죠. 모니터 화면엔 청계천 생태 복원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4분 32초짜리 홍보 영상. 물결 위를 날아오르는 새. 포스터처럼 완벽한 구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 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장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린 메이화. CCTV 다큐멘터리국 프로듀서입니다. 15년 경력 38세. 제가 만든 다큐는 총 23편. 그중 17편이 정부 추천작으로 선정되었죠. 저는 제 일을 잘합니다. 특히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이번 프로젝트의 공식 타이틀은 도시 속 위장된 자연, 청계천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명령은 달랐죠. 청계천을 해체하라. 그것은 쇼윈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환경 이미지 마케팅이 국제사회에서 너무 큰 반향을 얻고 있었습니다. 윗선은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선발했죠. 린 프로듀서, 당신이 가장 적임자요. 가서 그들의 거짓을 벗겨내시오. 문화부 국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가짜를 찾는 건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화려한 포장 뒤에 숨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제가 15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편집 자료 더미 속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노란색 포스트잇. 누군가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체. 서울 청계천은 대구 신천을 벤치마킹했다. 출처는 1995년. 대구시 정비계획 자료와 2003년 서울시 내부 협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서울이 만든 기적의 복원이 실은 대구에서 먼저 시작된 실험이었다면요. 그렇다면 제가 가야 할 곳은 서울이 아니라 대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즉시 추가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대구 신천. 1994년 복원 시작. 2003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구 방문. 문희갑 대구시장과의 면담. 그리고 그 직후 시작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모든 시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에서의 촬영 허가만 내줬습니다. 대구는 허가 목록에 없었죠. 류젠. 외교부 정보국에서 파견된 감시역. 명목상 제 파트너지만 실제론 제 감시자였습니다. 45세, 냉철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뒤에 숨은 강한 통제력.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쇼는 언제나 수도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에 물은 흐르지만 파급은 없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서울입니다. 거기서 그들의 거짓을 찾으면 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결정했습니다. 입국 비자를 받는 순간부터 이 다큐는 프레임 위에서 기획되었지만 저는 그것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아니,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진짜 시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6월 말의 비.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의 온도.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끌며 입국장을 나서는데 류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린 프로듀서, 우리가 찾는 건 진실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진실은 위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방 속엔 이미 대구행 KTX 시간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류재는 모르는 일이었죠.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몰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엔 청계천과 신천의 위성 이미지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두 강줄기는 닮아 있었습니다. 도심을 가르는 형태, 양쪽으로 펼쳐진 둔치, 수목이 늘어선 산책로. 하지만 시간의 순서는 달랐습니다. 신천이 먼저였고 청계천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진실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류젠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질서정연한 거리. 모든 것이 계획된 듯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계획 밖에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제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청계천은 가짜다. 하지만 저는 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다큐를 만들며 배운 게 있다면 진실은 항상 예상 밖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메모를 적었습니다. 질문 왜 서울은 대구를 숨기는가? 가설 진짜 시작은 지방에 있다. 계획 서울을 먼저 보고 대구로 간다. 류재는 모를 겁니다. 제가 이미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요. 서울 입국 이틀째 새벽 5시. 저는 광통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죠.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간간이 지나가는 차량 소리만 들렸죠. 저는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고 삼각대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조경된 돌, 억지로 쌓은 숲을, 전시장처럼 배치된 벤치. 그 위로 흘러가는 물은 기획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설치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세트장이야. 렌즈를 통해 보이는 광경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자연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노출을 조정하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포커스를 잡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물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렌즈를 통해 그것을 봤습니다. 두 마리 원앙. 수컷과 암컷. 물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날개를 펼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원앙은 서울 도심 회색 건물 틈 사이를 가르며 조용히 하늘을 날았습니다. 부드럽고도 명확한 곡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비행. 그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훈련된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따라갔습니다. 원앙은 광통교 위를 지나 멀리 날아갔습니다. 43초. 촬영 시간은 딱 4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43초가 제 안의 모든 가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새 두 마리였는데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요. 류젠이 커피를 들고 나타난 건 그때였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열정적이시군요. 그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원앙이 날아오르는 장면. 류젠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훈련된 새일 수도 있죠. 요즘은 GPS 붙여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관광 목적으로요. 감동은 잠깐, 프레임은 오래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직감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이건 누가 심은 새가 아니라 돌아온 생명이었습니다. 무언가 균열이 생겼다는 느낌. 자료 속 쇼는 지금 제 눈앞에서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세요.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류젠이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뜨거웠습니다. 서울시청 홍보관이 오전 10시, 환경부 인터뷰가 오후 2시, 청계천 복원기념관이 오후 5시예요. 빡빡하죠? 네. 오늘 안에 서울 파트 촬영 다 끝내야 합니다. 내일은 판문점 쪽 일정이 잡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구, 신천.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통교 아래 돌계단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물살은 일정했고 수면은 맑았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가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잉어였습니다. 크고 선명한 주황색. 저는 그 물고기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물고기들도 저 원앙들도 누가 매일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들은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도심 한복판에서, 어디선가 백로 한 마리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긴 다리로 물가를 걸으며 고개를 숙여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백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백로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공간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 없이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렌즈를 통해 보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렌즈는 프레임을 만들지만 눈은 전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온 건 오후 8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류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늘 괜찮은 자료 많이 얻었어요. 서울시 측 인터뷰도 좋았고요. 내일 판문점 다녀오면 서울 파트는 끝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촬영한 원앙 영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1번, 2번, 3번, 15번. 볼 때마다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이건 진짜라는 것을요. 저는 메모장을 열어 적었습니다. 나는 가짜를 찾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온 방식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정확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가장 작은 진실이 내 안에 가장 큰 가설을 흔들기 시작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빛이 아니라 새벽 청계천의 어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날아오른 2마리 원앙을요. 저는 호텔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어제 새벽 광통교 아래에서 촬영한 원앙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총 43초짜리 컷. 하지만 저는 벌써 23번째 같은 구간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원앙은 천천히 수면을 가르더니 도심의 하늘을 배경 삼아 날아올랐습니다. 날갯짓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착지 지점을 찾는 고개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렌즈는 완벽했고 구도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들이 돌아왔는가? 누가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연출한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심 속 저 물길이 진짜 누군가에게 서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원앙이 날아오르는 순간을 확대했습니다. 날개의 각도, 몸의 균형, 시선의 방향.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훈련된 동물이 보여주는 부자연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류젠이 노크도 없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장면 보고 있어요? 그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냉정했고 웃음기 없이 정확했습니다. 영상은 잘 나왔네요. 화질도 좋고 구도도 좋아요. 근데 메시지가 약해요. 생태 회복? 그건 감정 회로죠. 우린 구조를 말해야 합니다. 왜 청계천이 진짜가 아닌가를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는 단 한 줄의 리포트에 불과했습니다. 청계천은 정치적 쇼다. 그게 우리가 베이징을 떠나기 전에 이미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진짜는 달랐습니다. 고요 속에서 피어오른 아주 작은 생명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대구 신천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류젠의 눈동자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건 흔들림이 아니라 불편함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왜요? 거기가 왜 중요해요? 청계천 복원 전에 대구에서 먼저 하천 복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명박 시장이 대구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류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긴 관심 없어요. 이 다큐의 무대는 서울입니다. 지방의 흐름은 구조를 바꾸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건 서울이에요. 세계가 주목하는 건 서울이고 청계천이에요. 대구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린 프로듀서, 당신 원래 이렇게 감상적이지 않았잖아요. 15년 경력이 뭐예요? 프레임에 집중하세요. 우리 임무는 청계천의 허구를 밝히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속 원앙은 여전히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 브라우저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대구 신천 복원을 입력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1994년 대구시가 시작한 신천 살리기 사업. 당시만 해도 신천은 오염된 하천이었다고 합니다.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강이었죠. 하지만 대구시는 10년 계획으로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수 처리, 수질 개선, 생태 복원. 그리고 2002년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구를 방문합니다. 문희갑 대구시장과 만나 신천 복원 사례를 배웁니다. 그 직후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1994년 대구 신천 복원 시작. 2002년 이명박 시장 대구 방문. 2003년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 착수. 2005년 청계천 복원 완료. 시간의 흐름이 명확했습니다. 청계천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서울은 쇼윈도, 신천은 설계도. 하지만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다시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습니다. 서울은 완성, 신천은 시작.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았습니다. 저는 대구행 KTX 시간표를 검색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구역까지 2시간.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오후에 신천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촬영 허가가 없었습니다. 류젠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명령 위반이었습니다. 정해진 프레임을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간 다큐를 만들며 배운 게 있었습니다. 진실은 프레임 밖에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오전 7시 서울역 출발. 좌석은 확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시작점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류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개인 일정이 있어서 오전엔 촬영 못할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만나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무슨 일정이에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린 프로듀서, 우리 일정은 타이트합니다. 개인 시간은 없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진실은 내게 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프레임 밖에서 흐름을 타고.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이미 대구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모니터 속 원앙은 여전히 날고 있었고 저는 그 날갯짓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내 생태복원 홍보관. 유리병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환했지만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공간은 깔끔했습니다. 패널, 조감도, 전시된 시추 도면과 물 순환 모형.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박물관 같았습니다. 아니, 박물관보다 더 인위적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홍보 담당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밝은 표정, 준비된 미소. 그의 말투는 자신감으로 시작해
매뉴얼로 끝났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청계천은 우리의 자랑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청계천 복원은 우리 도시의 제도약이었죠. 그게 2003년입니다. 도심의 자연을 끌어들인 최초의 사례예요.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패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복개된 하천을 다시 열었다는 것, 생태 통로를 만들었다는 것, 도심 속 자연 회복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 모든 말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요. 저는 메모를 하는 척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한국 내에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예. 대구 신천이 있죠. 대구 신천이요? 네. 청계천 프로젝트 시작 전에 문희갑 당시 대구시장이 생태복원 방향을 먼저 시도했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구 측 자문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맞물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그럼 청계천은 신천을 참고한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상징성에서 청계천이 훨씬 크니까요. 서울은 수도이고 국제적 주목도가 다르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피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성공적으로 포장했고 대구는 조용히 실현했죠. 하지만 시작은 대구가 먼저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밑줄을 2번 그었습니다. 홍보관을 나오며 저는 벤치에 앉아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이라 쓰인 페이지 아래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진짜 흐름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왔다. 류젠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좋은 자료 많이 얻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후 일정 준비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대구, 신천.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류젠 몰래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구시청 홍보과로요. 안녕하세요. 중국 CCTV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입니다. 신천 복원 관련 취재 가능할까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언제 오시나요? 내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내일 대구로 갑니다. 류젠이 뭐라고 하든 베이징에서 뭐라고 하든요.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프레임 안이 아니라 프레임 밖에서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물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장구 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시작이 어디인지를요. 백로 한 마리가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누가 너를 불렀니? 물론 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생명들은 누군가의 설계가 아니라 시간의 회복으로 돌아온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간의 시작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적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 이 다큐가 청계천을 해부하는 작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곳에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온 진심이 있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그 빛의 시작점에 서 있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카메라, 렌즈, 배터리, 메모리 카드. 필요한 장비를 모두 챙겼습니다. 류젠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가 일어나기 전에 호텔을 나설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류젠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판문점 가야 하니까 늦지 마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 7시엔 이미 KTX 안에 있을 것입니다. 대구로 가는 기차 안에요. 저는 알람을 새벽 5시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나는 시작점에 선다. KTX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울의 여름이 더운 계절이었다면 대구의 여름은 살갗에 붙는 존재였습니다. 오전 9시인데 벌써 30도가 넘는 것 같았습니다. 동대구역 플랫폼에 내리자마자 열기가 몰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진짜 한국의 여름입니다. 택시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뺨은 이미 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방 손잡이는 미끄러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신천이요. 신천 둔치요. 아, 신천. 대봉교 쪽이면 모노레일이 편해요. 역 바로 앞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승강장에 내려 모노레일을 타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한국 최초의 모노레일이라고 했습니다.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가팔랐습니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들고 오르니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도착하자 시야가 트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대구.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건물이 낮았고 하늘이 넓었습니다.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낮게 깔린 능선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모노레일이 들어왔습니다. 은빛 열차.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도시를 뚫는 무게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하늘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대구는 무질서하고 정직했습니다. 강도, 도로도, 건물도 꾸밈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처럼 계획된 느낌이 아니라 시간이 쌓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강이 보였습니다. 신천. 푸르고 넓었습니다. 저는 대봉교역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바로 발밑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물소리보다는 바람소리였습니다. 강을 따라 부는 바람. 뜨거운 공기를 식혀주는 바람. 저는 둔치로 내려갔습니다. 도시 한복판, 거대한 수목과 강줄기. 서울 청계천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인위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강가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신천 둔치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 집 마당처럼요.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찍지 않았습니다. 먼저 눈으로 봤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잉어였습니다. 크고 선명한 회색. 서울 청계천에서 본 것보다 더 컸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새가 보였습니다. 백로. 천천히 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고개를 숙여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외가리도 있었습니다. 돌 위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각상처럼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눈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수달이에요. 누군가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바위 밑에요. 그녀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물빛 갈색 털. 작은 몸.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수달. 도심 한복판에 수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연사로 찍었습니다. 수달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유유히 헤엄쳐 갔습니다. 자주 봐요? 제가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요. 여기 사는 애들이에요. 새끼도 있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3마리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심에 수달이 산다는 것.
그것도 가족이 산다는 것.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중국에서요. 아, 그래요? 신천 구경하러 오셨어요? 네, 취재차요. 좋은 곳 오셨어요. 여기가 청계천보다 먼저예요.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여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화려하지만 여긴 진짜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가 진짜였습니다. 서울에서 보지 못했던 생명이 여기선 너무 많아 발에 치일 정도였다. 저는 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그 사이 백로를 5번 봤습니다. 외가리를 3번 봤습니다. 잉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달을 1번 더 봤습니다. 이번엔 2마리였습니다. 어미와 새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모두 담았습니다. 카메라에 그리고 제 눈에요. 오후가 되어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대구시청에서 연락해준 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죠? 찾기 쉬웠어요? 네, 잘 찾아왔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 2개를 꺼내놓고 커피캔을 건넸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셨어요. 우리는 강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신천복원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94년부터요. 그때 여기 정말 더러웠어요. 물이 검었고 냄새났고 아무도 안 왔죠. 어떻게 복원하셨어요? 우린 복원이란 말도 안 썼어요. 그냥 맑은 물 한번 흘려보자고 시작했죠. 하수 처리 먼저 하고 쓰레기 치우고 나무 심고. 그게 다예요. 간단하게 들리네요. 간단하진 않았죠. 10년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을 깨끗하게 하면 생명이 알아서 돌아와요. 그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서울이 복사하더라고요. 이명박 시장이 우리 문희갑 시장 찾아왔어요. 직접 신천 밑에까지 내려가서 봤죠. 청계천은 거기서 시작됐어요. 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 도시의 강은 말이 없었지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적을 서울에서 찾으려 했다. 그런데 여기에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작점에. 저는 대봉교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천의 물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자전거 브레이크 마찰음, 그리고 백로가 물 위를 걷는 발소리까지. 도시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진실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수달이 강변을 따라 헤엄치는 장면. 어미와 새끼가 함께 노는 장면. 백로가 천천히 물가를 걷는 장면. 외가리가 돌 위에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장면. 모든 장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선명한 영상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수달 가족이 물속에서 노는 장면. 짧은 메시지를 덧붙여 류젠에게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본 건 쇼였어요. 여긴 그냥 현실입니다. 30초도 안 돼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왜 연락이 안 되죠? 대구예요. 대구? 허가도 없이 왜 거기 갔어요? 취재 필요해서요.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린 프로듀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대구는 우리 계획에 없어요. 당장 서울로 돌아오세요. 내일 돌아갑니다. 내일? 오늘 당장이요. 류 선생님, 여기 와보세요. 청계천의 시작이 여기 있어요. 감성적 과잉이네요. 도심 하천에 외가리 좀 있다고 감동해요? 수달 좀 있다고 취재 가치가 있나요? 서울은 세계에 수출되지만 대구는 그냥 동네 하천이잖아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흐름의 방향을 거꾸로 보고 있어요. 뭐라고요? 서울이 먼저가 아니에요. 대구가 먼저예요. 청계천은 신천을 배운 거예요. 이건 복사가 아니라 계승이에요. 류제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린 프로듀서, 당신 지금 인물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뭔지 잊었어요? 청계천의 허구를 밝히는 거예요. 한국의 환경 마케팅을 해체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허구가 아니라면요? 뭐라고요? 제가 본 건 허구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생명이 돌아왔어요. 서울에도 대구에도요. 당신 지금 정신 차려요. 우린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개인적 감상 때문에 임무를 바꿀 순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노레일을 올려다봤습니다. 은빛 선이 석양 속에서 황금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그 선은 이 도시가 얼마나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확실한 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류젠이 찾아왔습니다. 대구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말없이 커피캔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너무 느슨하다는 평입니다. 린 프로듀서, 당신 원래 이렇지 않았죠. 15년 경력이 뭐예요? 당신은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흐름을 따라간 것뿐이에요. 흐름? 무슨 흐름이요? 진짜가 저 아래 있었어요. 서울이 아니라 대구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류제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진짜는 위에서 정의되는 거예요. 시스템, 구조, 승인된 스토리라인. 그게 없으면 아무리 흘러도 의미 없어요. 당신이 본 수달이 뭐가 중요해요? 그건 지역 뉴스감이지 국제 다큐 소재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카메라 대신 눈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못 본 걸 이 수달은 봤어요. 이 강은 봤어요. 이 도시는 봤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안에서도 울렸습니다. 긴 시간 거짓을 증명하려던 제가 처음으로 진실을 붙들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류젠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배신이 아니에요. 정직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당신이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이럴 거예요? 네. 류젠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편집 화면을 켰습니다. 타임라인 위에 청계천, 신천, 수달 영상을 순서대로 이어붙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대구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순환. 그건 제가 처음 계획했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해했다. 진짜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시간이라는 걸. 창밖으론 대구의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모든 시작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붙였습니다. 흐름의 시작, 대구 신천에서 서울 청계천까지. 이건 베이징이 원하는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제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사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모든 걸 설명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찾은 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계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광통교 아래, 예전엔 세트장 같았다고 느꼈던 돌계단은 지금은 물에 깃든 시간의 흔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사흘 전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구도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엔 의심의 눈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해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 반사된 도심의 불빛. 백로가 천천히 걸어오다 멈추는 순간.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손끝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촬영이 아니라 관찰로 바뀐 태도였습니다. 예전엔 의심으로만 보았던 그 장면들이 이제는 질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돌아온 걸까? 이 물줄기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 이 도심 속 하천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천. 모든 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신천이 있었기에 이 청계천도 흐를 수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청계천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계승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배운 것을 서울이 확장한 것. 조용한 실험을 화려한 성공으로 만든 것. 하지만 그 뿌리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류젠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청계천이요. 회의 일정 잡혔어요. 오후 2시. 베이징 본사와 화상회의예요.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물을 바라봤습니다. 2시간 후면 저는 베이징 본사 앞에서 제 선택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원앙, 대구 신천의 수달, 모노레일 아래 흐르는 강물, 백로와 외가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장면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었습니다. 화면 속엔 문구를 넣었습니다. 흐름은 복제가 아니라 이어짐이다. 그건 제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의 마지막 시퀀스를 덧붙였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시작해 대구 신천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수달과 모노레일의 장면을 거쳐 다시 서울의 원앙으로 돌아오는 구성. 제 손가락이 타임라인을 조작하며 흐름을 엮었습니다. 편집하는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들고 있는 건 폭로 다큐가 아니라 연결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거짓을 밝히는 게 아니라 진실을 잇는 작업이었습니다. 오후 2시 호텔 회의실.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 본사 국장, 문화부 담당관, 그리고 류젠. 세 사람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린 프로듀서, 보고 들었습니다. 대구로 무단 이동했다고요? 국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취재 필요해서 갔습니다. 허가도 없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과물은요? 우리가 원한 건 청계천의 허구를 밝히는 거였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찾은 건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요? 청계천은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지만 그 진짜의 시작은 대구 신천이었어요. 서울이 복제한 게 아니라 대구에서 배운 거예요. 화면 속 세 사람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죠? 의미가 많습니다. 이건 한국의 환경 마케팅이 아니에요. 진짜 복원이에요. 그리고 그 복원은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수도로 퍼진 거예요. 이건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류젠이 끼어들었습니다. 린 프로듀서는 인물을 벗어났습니다. 감성에 휘둘렸어요. 저는 류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성이 아니에요. 관찰이에요. 저는 15년간 다큐를 만들었어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압니다. 제가 본 건 진실이었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상 보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오후 햇살이 물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원앙 한 쌍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를 들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렌즈 너머가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으니까요. 백로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줬고 새는 자연스럽게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복원은 돌을 옮겨놓는 작업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리는 기술이다. 청계천의 이야기는 신천에서 시작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이어졌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물 위에 황금빛으로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직했다는 건 확신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본사였습니다. 영상 봤습니다. 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귀국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귀국.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청계천 광장 위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물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면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으며 광장 한복판에선 누군가가 원앙을 그린 엽서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카메라의 녹화 버튼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제 눈은 더 또렷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질책일 수도, 징계일 수도, 아니면 더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관광객 틈에 섞여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 위로 잉어가 튀어올랐고 그 너머로 원앙 한 쌍이 수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수달 친구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 진짜 수달 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있어. 대구에도 있고. 대구가 어디예요? 여기서 기차 타고 2시간 가면 나와. 거기도 강이 있어. 여기보다 더 크고. 거기도 수달 있어요? 응, 있어. 가족들이 살아.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와, 진짜요? 진짜야.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도 이 강물을 볼 수 있다면, 그때도 여전히 새들이 날고 있다면, 그게 진짜 복원이겠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영상의 마지막 작업을 했습니다. 편집실 프로그램을 열고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은 서울 청계천에서 시작해 대구 신천의 모노레일과 수달, 그리고 다시 서울의 아이들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흘러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류젠이었습니다. 이번엔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뒤에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총 2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류젠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더 강력한 이야기예요. 거짓을 폭로하는 것보다 연결을 보여주는 게.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연락 왔어요. 영상 방향을 바꾸기로 했대요. 당신 버전으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그들도 봤어요. 이게 더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걸요. 경쟁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걸요. 류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틀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류젠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달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백로가 날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자막을 입력했습니다. 청계천은 복원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신천에서 시작된 흐름의 연속이며 도시가 기억해야 할 시간의 흔적이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베이징 본사로 전송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찍었는가? 도시인가, 자연인가, 흐름인가, 사람인가? 그 모든 것을 담으려다 결국 하나로 수렴됐다. 시간. 잊힌 시간, 이어진 시간, 계속 흐르는 시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귀국 전에요. 새벽 5시. 처음 왔던 시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광통교 아래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원앙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이해로요. 백로 한 마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그 새가 물가에 앉아 날개를 정리하는 모습을요. 그 평범한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첫 햇살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황금빛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저기 새 있어요. 응, 백로야. 여기 많이 살아. 왜 여기 살아요? 물이 깨끗해서. 물고기가 많아서. 우와.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아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복원이구나.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 넓은 도로, 바쁜 사람들. 하지만 그 사이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그리고 그 흐름은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조용히, 더 오래전부터.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시작도 끝도 없다. 단지 이어질 뿐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그 장면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달이 헤엄치는 모습, 백로가 날아오르는 모습, 아이들이 웃는 모습,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다큐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작품이라는 것을요. 베이징에 도착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았고 그것을 담았으니까요. 청계천에 앉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그 아이 옆을 천천히 걸어가던 장면. 아이는 놀라지 않았고 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물은 계속 흐르고 생명은 계속 돌아오고 도시는 계속 숨쉽니다. 저는 그 흐름을 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